아, 아, 일단 그 역곡동 주변의 아파트들을 많이 좀 살펴봤는데, 예, 사실은 역곡역 주변이 아니라 소사, 부천, 뭐 까치울 쪽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길, 광명사거리 쪽을 다 살펴봤는데, 그 4억 정도, 4억 5억 정도가 좀 기준 가격 정도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억 5억 정도보다 좀 낮다 싶으면 이름 네임밸류 없는 한 동짜리 뭐 아파트 형태가 아파트일 뿐이지 어떤 게 네이밍이 돼 있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고 어떤 이제 빌라 업자들이 좀 약간 고차원적으로 건설을 한 경우가 있죠. 보면 층수 높게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예, 뭐, 제 그 성향에는 맞지 않고, 그거 아니면 5층짜리 그 예전 아파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게 뭐 내부 시설을 뭐 싹 다 갈아내서 뭐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벽 두께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좀 별로 이렇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런 곳은 뭐 어쨌든 땅이 넓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죽치고 기다렸다가 재건축 되기를 뭐 바라는 뭐 그런 정도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동네에 보시면 뭐 예원 아파트 특히 뭐 여기도 이거 펜을 열어야겠다. 음, 펜. 그렇지, 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예원 아파트 재건축인 것 같아서 조금 봤는데 사실 여기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좀 봤는데 이 라인에 이제 현수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네들 예원 아파트가 지금 매물이 5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가서 보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도 이게 내지를 못하는 조합도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서 안전진단 이렇게 쓰레기 아파트라는 걸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다음 다 때려 부시 이주하고 다 때려 부시고 새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수준인데 아직도 얘는 조합 자체도 없으니 뭐 지금 이 동네에는 좀 알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그 뭔가 약간 이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예전부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의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여기 살다 죽겠다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동네에서 뭔가에 대한 재건축 투자에 전혀 이제 그 사업성이 없지 않나. 아마 동의도 안 할 거예요. 보면 여기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재건축하겠다, 뭐 동의서 받으러 다닐 텐데 전혀 동의 안 할 거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서 뭐 향후를 기대하면서 뭐 살겠다, 실제 거주를 하면서 향후를 기대해보겠다, 이제 전혀 의미 없는 짓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적당히 살기도 편하면서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샅샅이 뒤져봤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약간 멀리 이제 퍼져 나가겠다, 뭐 멀리 퍼져 나가겠다, 뭐 이럴 거면 여기에 대한 약간 이렇게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약간 더 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더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부천역 쪽 일대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노려볼 것이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분들도 여기를 노려볼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살고 있는 곳 주변을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가 내 집에서 더 멀리 알아본다 한들 뭐 전혀 그런 프리미엄은 없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역곡역 주변에 살던 곳이니까 편하잖아요. 여기 보면 남부하고 북부가 있는데 남부하고 북부 보통은 남부 북부를 떠나서 좀 그냥 뭐 특색은 없어요. 뭐 살펴보면 제가 봤던 곳이 이제 역곡 현대 1, 2, 3차 아파트 부분 하고 이거 뭐야 펜이 왜 이렇게 얇아? 그 다음에 이쪽에 나홀로 아파트들은 전혀 감을 못 잡겠고 북부 쪽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도 그냥 그래요 보면
봤던 곳이, 결국에는 본 곳이 부천 역곡 대주파크빌, 그 다음에 한국 아파트 정도가 4억대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5억으로 검색을 해도 동부센트레빌이 안 나와요. 예원 아파트가 5억, 얘가 안 나와. 역곡 2편에 3차가 안 나오고, 얘 당연히 안 나와. 나오는 데가 뭐 여기 뭐 있나 여기 짜임도 안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어서 뭐 일단은 결국에 봤는데 그 대주파크빌 24평 전용 23평 4평 정도짜리가 4억 7천 나와 있고, 한국 아파트 전용 25평짜리가 4억 1,500, 4억 3천, 그렇게 해서 이제 25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 시세가 이제 그 세 가지. 대주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11층인가 12층이 나와 있고, 여기 끄트머리 쪽에 있어서 끝집이라고 제가 추정이 돼요. 보면 전망도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얘가 구조를 잘 짜놔서 한국 아파트 25평짜리보다는 훨씬 넓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매매가가 조금 4억 7천 좀 애매하고, 한국 아파트의 25평짜리 장점은 뭐냐면 25평짜리가 이제 백일동 이 디귿자 라인 단지에 25평짜리하고 40평짜리 아파트를 묶어놨는데 여기 32평짜리도 요만큼 있네. 이제 동향을 바라본다든지 남향을 바라본다든지, 이 뒷집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뒷집이 좀 애매해요. 동해안 고층을 바라보면 뭐 중개사 말로는 저기 잠실 롯데타워까지 보인다 뭐 이러고 있고, 남양집은 아무래도 좀 남양집 10층 이상 정도 올라가면 그래 전망이 좀 나오고, 15층 이상 올라가면 이 동부 센트레빌 이 가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전망이 좀 약간 트인다고 볼 수 있어요. 15층 이상은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대주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라서 얘는 이대로 세월이 가다가 죽을 거예요. 보면 이걸 어떻게 뭐 뿌개고 뭘 할 수가 없어 보면. 근데 이제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빌라가 빌라 따위가 3억이 넘어? 아이씨, 그 아파트 사고 말지. 이렇게 해서 갔다고 했지만 많이 봤어요, 보면. 근데 여기가 토지가 준주거로 들어가고, 그래, 대지가 이 정도 잡혀 있는 데다가 이쪽이 어느 정도 공터기 때문에 이 단지를 봤어요. 그냥 단지 토지에 대한 걸. 물론 이제 지금에서도 20층 넘게 건설이 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그런 프리미엄 없지만, 단지가 크면 클수록 뭐 하다못해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좀 유리해요. 사실 뭐 큰 단지를 무조건 들어가. 그게 그래야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대주파크빌이 나쁘지가 않아 보여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봤을 때, 그래서 좀 자세히 봤는데 여기 2003년도 준공이라서 뭐 한 20년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한국 아파트는 96년대식이죠. 그러니까 이 96년대 쪽, 90년대 쪽 설계하고 2000년대에 넘어가서 된 설계가 틀려요. 그래서 같은 25평이라도 설계만 잘 짜면 확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사는데 좀 약간 다른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근데 이게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금을 한 2억 정도 있다라고 잡아보면, 왜냐면 이제 실제 순수 현금이 1억 정도 있고, 빌라 매도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취등록세, 부동산 수수료에 뭐 등기 비용에 뭐 저쪽을 내야 된다고 쳤을 때 그 하여튼 2억 정도 현금이, 근데 이사 비용도 뭐 몇백 깨지지 뭐, 하여튼 그 2억 정도 현금을 놓고 봤을 때 대출 나오는 걸 좀 짜봤는데, 어쨌든 그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에 저금리로 그
그 아파트가 6억 이하짜리는 요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4억짜리니까 우리도 이거를 이용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여기가 60% 정도 담보대출이 60% 정도가 나오고 한국 아파트 지금 시세도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금 3억 8,500 정도 이제 25평짜리 요 정도 시세가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게 뻥카다, 뻥튀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실제 그 실거래가를 그렇게 위로 찍어 버리면 주택 뭐 KB 시세라든지 한국감정원 시세가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걔들 뭐 그냥 이미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가격을 그렇게 서로 거래를 했는데 얘들은 뭐 얘들 지들 마음대로 그냥 아니야 한국 아파트 그거 아니야 걔는 낡았어 걔는 2억이야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계속 찍고 올라갈수록 시세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뭐 뻥카다 어쩐다 한다 하더라도 계속 찍고 올라가면 그 공식적인 시세도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세 검색을 해보니까 3억 8,500이 나와서 얘를 봤을 때 보니까 아 뭐 이런 건 뭐 투자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신혼부부 아니요 뭐 저쪽 체증식이 안 돼가지고 원리금 균등을 할 수밖에 없고 대출은 뭐 최대한 뭐 길게 늘린다 치고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아 이게 금리가 나는 2.3%대 정도로 우리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름께만 봄 여름께만 해도 지금 2.9%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제에 그 대출이 2억 3,1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계산하기 쉽게 2억 3천을 받는다고 치고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넣었더니 이제 요런 건 있죠. 보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원리금 자체가 100만 원 가격에 육박을 한다. 야, 이자가 더 많이 들어가네. 하여튼 뭐 2억을 넘게 빌리면서 30년이나 상환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출을 받고 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자가 아깝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자체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놨고 토지를 봤을 때 역곡역 북부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아파트를 좀 지어놔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이 됐긴 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데 빌라들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아래층과의 뭐 싸움이라든지 주차의 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네가 시끄럽다든지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처럼 막 뒤져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실제 빌라 가격 상승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모두가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막 부동산 이론으로만 공부했을 때는 그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러니까 뭐 유모차를 끌고 가가지고 한 번에 내림도 없이 내 집 문 앞까지 딱 운반을 했을 때 그 편리함 빌라 살 때는 애를 내려가지고 내려놓고 유모차 접어가지고 한 손으로는 10kg짜리 유모차 들고 애 손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휴일에 쉬고 있는데 뭐 아래층에서 뭐 차 빼달라 나 차 나간다 해서 다시 내려가서 차 빼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경우를 거의 겪지를 않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보다는 평형대가 더 크니까 집 자체가 크니까 아무래도 더 넓은 집에서 산다는 개념이죠. 보면 이걸 봤을 때 한국 아파트를 빌라를 매도를 하고 한국 아파트 정도는 역곡동에서 4억대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데 간다는 건데 정암 뭐 이런데 뭐 하나 있던데 여기 뭐 이런데 이 브랜드 네임 그 대림 아파트는 절대 못 들어가고 동부 센트레빌 절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절대 못 들어가고 뭐 일두맨션 이런 데 뭐 하나 있던데 보니까 요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엘베 없는 아파트 빌라나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아니면 요건데 딱 봐도 땅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 땅 크기 보고 난 들어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었죠. 끝집이고 뭐 아파트 발코니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뭐 여러 가지. 빌라보다 빌라를 20평 이상 짓는 빌라는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또 어쨌든 간에 그 예전 단독주택으로 허물고 빌라를 짓고 다가구를 짓고 다가구를 허물고 다세대 빌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땅 크기가 뭐 두 개, 세 개를 허물고 그걸 뭉쳐가지고 올리질 않는 이상 하나 허물고 하나 올라가면 뻔해요, 뻔해. 그러니까 거의 막 전용 면적으로 15평 안짝으로밖에 안 나올 거야. 다 그럼 베란다 같은 거 다 확장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 아파트보단 작죠, 보면. 그리고 보통은 한국 아파트 쪽 사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이런 거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책로잖아요. 보면은 이 라인을 굉장히 즐겨서 산책을 다니고 여기도 뭐 산 같은 게 뭐 있던데 보니까 뭐 가시는 분은 가시고 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뭐 약간 그런 등산로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절대 가지 않지만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버스 13번 종점이 있어서 여기 종점에서부터 타면은 뭐 이렇게 가서 뭐 어떻게 하더라. 하여튼 역곡역으로 이렇게 바로 가니까 환승되고 종점에서 타니까 뭐 그런 종점에 대한 장점도 있고. 이쪽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온수산업단지 이용하는 분들이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버스는 왔다 갔다 돼 있고. 근데 이런 약간 그 마을 안쪽의 인프라를 이용하기까지는 이렇게 길을 건너와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은 좀 있죠. 보면 뭔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이 도로 라인이 좀 약간 건너서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은 라인. 그런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기는 편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25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여기를 사람이 이제 진입로가 여기로 이렇게 진입하게 될 텐데 25평이 요 두 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향 3개 동향 3개 이 뒤쪽 백이동 쪽 라인이 32평짜리 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오르막길을 계속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32평에도 불구하고 좀 살기가 좀 되게 불편하다고 봐요. 뭐 별로라고 봐요. 여기 나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여기로 그냥 문을 딱 들어가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40평짜리 여기가 꽤 괜찮은 라인이긴 한데 뭐 그건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러네. 여기 40평짜리 라인. 여기가 40평, 여기가 25평짜리 하나, 둘, 셋, 넷 라인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25평짜리 6개 라인이 쭉 올라가고, 나머지는 40평, 50평인가? 50평 라인이 쫙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32평짜리. 그러니까 32평짜리가 오히려 좀 약간 좀 애매해요. 쭉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지겨워. 이렇게 걸어 올라가기가 좀 멀어요. 좀.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50평짜리 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25평짜리 라인이 바로 단지 앞에 있어서 좀 편리한 면이 있죠. 보면 하여튼 그런 라인이고 자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2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2억 3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4억 3천이 되잖아요. 보면 4억대의 초반까지는 어쨌든 매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대신에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돈이 나오고 관리비가 한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관리비 포함 항목은 가스 빼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수도세가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관리비들 뭐 월급 주고 뭐 하고 하는 것들 가스비만 따로 나와요. 가스비만.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그냥 집을 유지하는 데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4억대 정도의 주거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변에서 마음에 드는 빌라를 그냥 현금 100%로 아니면 뭐 일부 대출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3억 정도짜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매매를 하든지 그래도 어차피 매매가 됩니다. 여기도 뭐 아파트냐 아니냐 주택 유형 보시면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니까 다가구만 안 들어가요. 다가구 주택만.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그 한 호실만 살 수 있는 그 정도 라인만 들어가면 보금자리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현금이 2억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뭐 이 라인이든 아니면 뭐 남부 이 라인이든 빌라를 찾아서 뭐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다. 빌라를 매매하게 되면 거기서 또 오랫동안 살게 되면 그 빌라는 이제 노후가 될 텐데 그거가 도대체가 또 어떻게 나중에 또 매매는 어떻게 될란지가 저는 좀 약간 자신은 없고 좀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빌라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지금 집이랑 뭐 별다른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2010년도 이후에 빌라를 매매를 하든지 전세를 들어가는 게 깔끔은 한데 안 그러면 빌라 전세를 들어가야죠 보면 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거주 지역을 아예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아예 뭐 터전을 따로 보던지 전세는 어차피 이제 전세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현금 순환이 잘 돼서 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역곡동에서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어쨌든 지금 있는 빌라를 처분을 할 거면 부동산을 최소한 5군데 이상에다가 매매를 내놔야 되고 10군데 이상을 추천드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내가 부동산을 방문해서 뭐 매매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손님을 모셔오든지 해서 이제 양쪽에서 수수료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지 그런 걸 이제 자기 손님이 어떤 손님이 의뢰를 했는데 그 손님한테 맞는 물건을 찾다가 이제 매칭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의 물건 다른 부동산에 협업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물건은 거의 창고에 박혀 있다가 뭐 이제 나중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어떤 손님이 방문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웬만하면 많이 뿌리는 게 좋고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그 사람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죠 보면 뭐 근데 거의 이제 시세의 편차가 들쭉날쭉 할 텐데 보통은 이제 한 1억 미만 9천, 8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1억 5천까지의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보면 이제 그 라인에서 누가 그 집을 사게 되고 거래가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억 3천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금 수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고스란히 노후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싹 다 갈아엎어야 돼서 별로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싸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인 손님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이거는 고쳐서 써도 좀 싸니까 해볼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볼 거예요, 보면. 안 그러면 내가 싹 다 수리를 해놓고 내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매매를 내놓고 뭐 하고 하기가 좀 피곤하다. 뭔가 또 이사를 가고 어차피 동네로 이사를 또 가야 되는 거고 뭐 뭐야 여긴데 여기서 이사를 일로 갈 바에 이사를 일로 갈 바에 뭐하러 파냐,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 그냥 없던 얘기로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뭐 그 희망에 의해서 뭐 살고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추진을 해보는 거고, 아니면 아 난 그래도 좀 약간 숲세권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뭐 이런데 빌라 쪽으로 좀 옮겨서 이사를 가는 생각을 해보든지 뭐 전세를 가든지 뭐 매매를 가든지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거 팔고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얘를 전세를 주고 내가 여기서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그 있는 현금 가지고 여기서 뭐 전세를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전세 그 되게 복잡하게 되죠. 근데 뭐 어떤 걸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되니까. 아, 돈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아파트는 못 가겠다. 빌라를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공원 옆이면 좋겠다. 뭐 그러면은 위치만 잡고 뭐 전세랑 매매를 동시에 알아본 다음에 아, 전세 물건이 되게 괜찮은 게 나왔네. 저기 살면 되게 괜찮겠다. 그럼 전세 들어가는 거고 뭐. 아, 매매 물건이 싸기도 하고 되게 컨디션 되게 괜찮은데 아, 그럼 사버리지 뭐 저기서. 뭐 요렇게 요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면. 일단 어쨌든 아파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그냥 탈탈 털어봤는데, 이자 금액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나? 난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는 한 2.3%인가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환 방법에 이제 최저임금 분할 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앞전에는 적게 내고 뒷전에 많이 내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만기 한 10년 30년으로 찍고 나서 초반에는 한 월세 그 원리금이 한 40만 원대에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막 120만 원, 130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보면. 근데 물론 뭐 그 중간에 뭐 매매를 다시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한 30년 동안 여기 한국 아파트에 살 생각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 저 돈이 적게 드는 걸로 가능했는데, 그것도 금리 한 2.2, 2.3인가 뭐 그렇게 가능했는데 지금 금리가 0.5%나 올라버린다. 0.5%. 우리도 한 대출 금액이 한 2억 정도 이상한데, 저희는 신혼부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70%가 가능해서 2억 3천 정도가 나왔을 거야, 보면은. 이게 0.5%만 해도 2억 3천 곱하기 0.5%,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는구나. 아, 대출 금리를 보금자리론 주제에 3%나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원리금 100만 원 돈. 이게 뭐 꽁돈이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원금도 40만 원씩 상환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100만 원이 100%다 사라지는 건 아닌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매달 납부하는 돈이 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긴 하네요,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신축 빌라 뭐 매매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봤는데, 빌라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뒤져봐야죠, 보면.